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탈리아 도시들이 용병을 쓰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처음에 용병은 이제 단기 계약이에요. 단기 계약. 근데 단기 계약을 하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우리나라, 그죠? 그 비정규직도 항상 문제가 되는데, 단기 계약이라는 게 이게 일종의 알바잖아요, 알바. 이 알바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편의점 장사를 하면서, 그죠? 수익이 적으니까 뭐, 편의점 물건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죠? 얘들도 이제 용병대장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일자리가 없으면은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행패도 부리고, 약탈도 하고, 이 문제가 많았단 말이죠. 또 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데, 옆 도시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죠? 하게 됐는데, 그 잘하는 용병대장이 옆 도시에 가서 채용이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점 때문에 또 그 바람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죠? 이제 뭐냐면, 이제 일종의 단연제 계약. 그래서 일종의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비정규직으로 변하는 거예요. 비정규직 단연제 계약. 이렇게 되니까 비교적 이제 안정된 관계를 이루고요. 장점이 생겼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대규모 전쟁을 하다 보면은 용병대장이 병력 2,000명이 있어요. 근데 2만 명이 필요하면, 그죠? 한 계약을 많이 해야겠죠. 여러 군데, 그죠? 근데 그 정규직, 그러니까 용병대장 사이에도 라이벌 의식이 있어갖고, 같이 붙이면은 이게 또 전투가 안 하는 거예요. 비협조적이고. 그래서 항상, 그죠? 배치할 때 문제가 뭐냐면, 서로 막 라이벌 의식이 심한 그 대장끼리는 뛰어나야 돼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잘 하던 데가, 그죠? 이제, 전화 바꿔온 거니? 네.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냐? 이 베네치아예요. 왼쪽에 있다고 썼어요? 됐어. 베네치아. 이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죠? 그런 소소한 문제가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또 방식이 바뀌어요. 용병대장이 끌고 오는 병사를, 이렇게 용병대장이 2,000명을 데려오는 식이 아니고, 점점 이제 나중에는 소규모 단위로, 소규모 용병들 갖다가, 이제 대장이 아니라요. 얘네들 모아서 이제 군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막 전쟁을 했는데요. 세월이 가니까 이제 싸울 수 있는 라이벌 국가가 줄어들어요. 처음에 이탈리아 도시가 수십 개였는데 나중에는 뭐 베네치아나 밀라노나 피렌체나 이 수요가 도시가 줄어들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이어스 마켓으로 변해요. 용병대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제 뭐, 100명 단위, 50명 단위로. 그런데 또 고용하는 쪽은 적어져요. 이 대기업이야, 이제. 대기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통제가 쉬워지죠. 그죠? 가서 비라리 해야 되고. 이때부터 이제 옛날에는 용병 애들이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그죠? 약간 이제 좀 정규직 비슷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용병 하는 애들, 이제는 되게 고분고분해지고, 이제 바이어가, 그죠? 채용하는 사람이 우수해지면서, 이게, 그죠? 굉장히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용병들도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제 이탈리아 도시의 관리들한테 고분고분하게 되고, 그쪽에 아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용병의 시대가 사실은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요즘에, 그죠? 요즘에 청년 실업이 뭐냐면 이제 이런 상황이야. 뭐 대학교 나오고 쭉 회본들 기업에서 뭐 그냥 필요가 없어, 이제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래 되니까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면 이쪽 입장에서는 다 여기서, 그죠? 뭐 이렇게 스위스나 뭐 저 독일에서 이렇게 막 와서 한탕 벌려고 왔는데 이제 옛날에 좋았던 시절은 가고 이젠 뭐 채용하는 애들이 왕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가, 그죠? 굉장히 그 채용도 잘하고 관리도 잘해갖고 굉장히 강국이 됐어요. 그래서 베네치아가 한때는 이탈리아 최강이고 지중해 무역을 다 장악하고 얘네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베네치아가. 근데 이제 세월이 가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제 1500년대 초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탈리아는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볼 때는 가장 선진 지역이고 경제나 문화나, 그죠? 예술이나 부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뭐 프랑스나 뭐 영국 이런 데는 다 야만족이고 뭐 이렇게 후진국인데 이제 영국과, 그죠? 프랑스가 이제 100년 전쟁을 하면서 이러면서 프랑스라는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영국도. 여러분, 영국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영국 왕가의 땅이 지금 프랑스 땅에, 그죠? 지금 프랑스 영토에 한 3분의 1 정도가 영국 왕의 땅입니다. 근데 100년 전쟁 끝에 다 뺏기고 영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당대에는, 그죠? 영국이 땅을 뺏겼지만 그 바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영국이 편해진 거예요. 유럽의 문제에서 손을 떼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영국 섬이니까 방어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통해서 계속 군대를 조달해야 되고, 그죠?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람에 이제 프랑스도 서서히 이제 세금, 그죠? 세수 체제가 만들어지고 중세, 그죠? 영주나 백작들한테 갖다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왕이 서서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삼부회라고, 삼부회. 프랑스 혁명 때 유명하죠, 그죠? 제1신분, 귀족이나 성직자, 제2신분, 이렇게, 그죠? 뭐, 제3신분이 이제 평민, 부르조아. 이렇게 3등 신분, 그죠? 물론 일반 평민은 빼고, 프랑스의 왕 필립 4세라고 있었는데요. 얘는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까요. 가전머리를 다 써요.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이제 거하게 해먹은 사건이, 여러분 그 템플 기사단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저 성지를 지키는 이제 기사단인데, 걔네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다 보니까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고, 그 바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템플 기사단이. 근데 필립 4세가 머리를 써갖고요, 교황을 조정해갖고, 템플 기사단을 갖다 2단으로 몰아갖고, 한 번 다 죽이고, 나머지 놈들 협박을 해갖고, 너 2단이었지, 반성하냐? 뭐 죽을 판이니까 반성해야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갖고 있던 엄청난 금은보화, 재물을 이 필립 4세가 싹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얘가 하여튼 삥을 엄청 쳤어요. 그래서 템플 기사단은 그때부터 이제 2단이 돼서, 그죠? 이제 파문 조치가 됐는데, 템플 기사단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나중에 이제 명예를 복권시켜 주는데, 그게 언제 일이냐면 거의 한 1900년 초반의 일입니다. 몇백 년 동안 템플 기사단은 나쁜 놈들이었어요. 걔가, 그죠? 걔가 한 게 뭐냐면 삼부회를 열었어요. 그래, 다 모아서 내가 들어줄 테니까 세금 좀 내라.
이게 프랑스가 그죠? 왕권이 강한 아주 악명을 떨쳤는데 이름이 저 얼굴이 잘생겨서 별명이 미남왕입니다. 미남왕, 꽃미남왕 필립 4세. 뭐 위키 가면 필리프 4세라고 되어 있어요. 필립은 영어식이니까. 그래서 프랑스 점점 이제 강해져요. 근데 이 강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그죠? 이탈리아가 아무리 경제가 좋고 경영 방식이 좋다 하더라도 도시국가잖아요. 규모가 작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생겨요. 이제 밀라노에 그 용병대장 하다가 밀라노를 갖다 차지한 집안이 있는데, 이게 스포르자 집안인데, 그 집에 이제 손주가요, 베네치아하고 싸우다가 밀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왕한테 지원을 요청했어요. 이 프랑스 왕이 그죠? 그때 샤를 8세라는 애인데, 샤를이란 말 영어로는 찰스입니다. 찰스, 샤를. 샤를 8세가 내가 도와주지 해갖고서는 그걸 핑계로 이탈리아에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때, 그죠?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그 바람에 이탈리아가 외세를 갖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프랑스나 저기 신성로마 제국이나 스페인 제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이제 세력 각축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르자는 아주 이탈리아 역사에서는 아주 개새끼로 돼 있어요. 하여튼 이탈리아 그죠? 에서는 아주 저놈은 아주 뭐 원균 곱하기 뭐 하여튼 뭐 나쁜 놈 다 해요. 하여튼 막 스포르자 그 놈은. 근데 사실은 그건 어차피 그렇게 되게 돼 있대. 그러니까 프랑스나 다른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강해지니까 그죠? 당연히 개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세지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샤를 8세가 갖고 들어온 이제 핵심 신무기가 뭐냐면 그게 이제 유명한 대포예요, 대포. 대포. 이 대포는요, 1453년에 오스만 터키가요,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할 때 그 엄청난 성벽을 대포로 부셨어요. 근데 그 당시 대포는요, 너무 무거워서요, 이렇게 돌을 깎아서 이렇게 포탄을 만든 게 석포죠, 석포. 지금도 우리가 대포할 때 포자 한자 쓰면 이렇게 쓰죠. 그죠? 이게 포. 돌을 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돌을 싸서 이렇게 공중에 던지는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원래 이 포입니다, 포. 그런데 웃기는 게 삼국지 연일 보시면 그게 AD 한 200년경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포가 없었어요. 뭐 투석기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꼭 그죠? 보면은 방포 일성이라는 말이 나와. 대포 소리가 한번 뻥 나면서 그죠? 딱 보니까 제갈량이 다 이렇게 마차에 타고 그죠? 수레에 타고서는 다 부채질하면서 나타나요. 그죠? 깔깔깔 너는 포에 대해서 죽었어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삼국지 연예에는 방포 일성은 시대가 한 1000년 이상 시대 착오적인 이제 그거 발상이에요. 삼국지 연희 때 대포가 방포란만 포소리가 한번 빵 난다는 얘기인데 화약이 발견되기 전이 그죠? 발명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포 그죠? 그래서 보면 뻑하면 뭐 방포 일성과 함께 무슨 뭐 관훈장이 등장하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 이제 그죠? 이 대포가 이게 이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때 대포는 너무 무거워서요. 끌고 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제 성을 포위했잖아요. 그죠? 포위한 다음에 앞에서 대포를 만들어요. 쇠물을 녹여서. 그러니까 현장 제조입니다. 현장 제조. 그래서 이따만 포를 만들어서 그죠? 거푸집에 만들어서. 그래서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세니까, 그죠? 성벽을 부시는 거예요. 한마디 대포는, 이거는 모발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포가요, 이동이 가능한 무기로 발전할 때까지가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발전과 개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대포가, 그죠? 비교적 빨리 사실 잘 쓰인 건 뭐냐면, 군함에서 쓰는 대포는 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끌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6세기부터 이렇게 포르투갈이, 그죠? 이렇게 인도양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대항해 시대에 들어오면서 유럽이 힘을 갑자기 쓴 이유가 뭐냐면, 군함 대포는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의 인도양에 있는, 그죠? 무굴 제국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그 다른 나라의 배들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대포도, 그죠? 물론 약점이 많지만, 여러분 대포, 그죠?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 보셨죠? 그죠? 대포를 쏠 때 보면요. 대포가 어디 있냐면, 그 당시 대포가 쏘면 반동이 너무 세서요. 백전에서 쓰면은, 우리 이순신 드라마에서, 그죠? 요번에 또 명량에 나오는 대포 있죠? 거기 보면은 갑판 위에서, 그죠? 대포를 쏘는 건데, 너무 엉터리인 게, 대포를 쏘는데 뒤로 가지도 않아. 반동이 없어. 무반동포야, 그거. 그거 보면서 진짜 짜증났는데, 대포를 쏘면 상당한 반동이 있어요. 그 명량에 나오는 대포는, 그죠? 이게 조선 수군이 이렇게 싸서, 그죠? 대포 이렇게 해서 배떨이 대고, 이렇게 해서 뭐 펑 쏴대요. 근데 조선 수군이 쓰는 대포는요, 날아가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포탄이 아니고 화살입니다. 큰 화살. 그래서 그 장군전이라고 아시죠? 그죠? 가서 부시는 거예요. 여기에 불 붙어 있으면 상대방패 불태우고. 이건 비교적 가벼운 포라서 뭐 어쨌든 뭐 영화는 뻥이라 치더라도, 그죠? 이건 발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짜 센 대포는요, 배전에서 일제히 사격을 하면요, 배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죠? 옆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마스터가 있고, 그죠? 여기 이렇게 있으면, 대포를, 여기가 이렇게. 자, 물이 여기까지 잠겨요. 이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배에서는 흘수선이라 그래요. 이거는 먹는다는 뜻이에요. 중국말에서 밥 먹었냐 할 때, 이 밥 먹었냐 할 때, 흘밥마, 이렇게. 그걸 칠밥마, 이렇게 물어요. 이게 먹다, eat. 물을 먹는 선이라는 얘기인데, 유럽 군함의 대포는 어디다가 배치하냐면요, 바로 흘수선 바로 위에다가 놔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는 뚜껑을 이렇게 막아놔요. 그리고 쏠 때는 이걸 올리고 안에서 대포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유럽 대포들도 처음에는 밑에서 쐈어요. 나중에 이게 막 개량이 되면서 배도 막 개량을 하면서, 그죠? 나중에 이게 쏘는 데가 막 2중, 3중으로, 이것도 상당한 기술이 개발된 다음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쏴야지만 배가 이렇게 됐다 돌아와요. 이걸 여기서 쏘면은 엎어져 버려요. 그래서 대포는 군함과 함께 굉장히 발전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샤를 8세 때, 그죠? 이때 이 당시 기술자들이 이제 뭐냐 그러면 이동 가능한 대포를 만들었어요. 이동 가능한 대포. 대포가 커요. 근데 그 마차 수레에다 올리고, 그죠? 나폴레옹 전쟁 영화 보면 대포 이렇게 보면 옆에 이렇게 귀가 있죠. 이렇게. 그죠? 양쪽 귀가. 여기다 이제 마차를 연결해서 하는 건데 엄청 무거웠기 때문에요. 말이 수십 마리가 끌어요. 수십 마리가 끌고 거기다가 사람은 도저히 못 끌고요.
근데 어쨌든 가서 상대방이 요새 앞에서 쏴대기만 하면은 성 다 무너져요. 프랑스, 이 유럽의 군주들이 이 대포를 이동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은 도로를 작업해요. 도로 작업. 이게 오늘날 유럽에 깔려있는 그 도로를 원래 옛날 로마군이 깔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다시, 그죠? 도로. 이게 바로 인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죠? 이게 진흙탕이 돼갖고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샤를 8세가 때마침 기후도 좋고, 그래갖고 이 대포를 갖다가 끌고, 그죠? 이렇게 이탈리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싸웠는데요. 이탈리아 요새들이 다 성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한 방에 그냥 대포 몇 방 쏘니까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갖고. 그래서 이제, 그죠? 이 대포가 야전에서 엄청난 이제 명성을 떨친 게 이 샤를 8세의 이 이동 가능한 대포입니다. 이게 말이 이동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죠? 옛날에 제일 처음에 그 랩탑 컴퓨터라고 있었어요. 컴퓨터가. 무릎 위에 놓고 쓰는 컴퓨터. 또 제가 그때 전산을 했거든요. 그죠? 이제 랩탑이 하나 왔어요.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대. 힘 좋아야 돼요. 딱 들어야 돼. 랩탑 이거 이동하면 안 돼요. 그냥 모셔놔야지. 말이 모바일 좋아하네. 이 당시 대포도 이동이 말이 그런 거예요. 이동 가능하다는 말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한다면. 이동 가능한 대포가요, 등장하는 것은 결국, 그죠? 나중에 진짜 좀 제법 편안하게 이동 가능한 대포가 등장한 것은 1750년대, 이때부터 약 300년이 지나서 프랑스의 그 장군인데, 그죠? 그리보발이라는. 그리보발. 중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정말로 쉽게 이동 가능한 대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그 유명한 학교 중에 폴리테크니크라는 학교 있죠. 그게 정치기술학교. 프랑스에는 지금도 최고의 명문 학교입니다. 그게. 폴리는, 그죠? 뭐 정치, 폴리틱스. 그 다음 테크닉은 기술이죠. 그죠? 프랑스에서 아주 지금도 그 학교는 최고의 명문 학교예요. 프랑스에서 수상하거나 장관하려면 다 그 학교 나와야 돼요. 그 학교가 이 그리보발이 만든 연구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뭐냐면 대포 기술을 갖다가 개량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포술로서 시작한 학교가 프랑스의 폴리테크닉입니다. 이 그리보발이 시작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죠? 1800년 초반에 전 유럽을 휩쓸었잖아요. 나폴레옹. 상승장군, 예? 천재, 막. 나폴레옹이, 그죠? 이렇게 천재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요, 이 사람이 만든 대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죠? 말 두 마리 말이 끌 수 있어요. 두 마리 말이 끌고 가서 배치하고, 그죠? 나폴레옹 대포 보시면, 이렇게, 그죠? 수레가 있고, 이렇게 된 거, 그죠? 보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화약 넣고, 포탄 넣고, 사람이 이렇게 작대기로 밀어놓고, 그 불 붙이면 팡 쏘죠,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뒤로 가는데 이게 있어서, 그죠? 무게가 있어서, 좀 후진하면 다시 얘네들이 조금 앞으로 위치시키면은 또 같은 자리에 또 쏘고. 이게 나폴레옹 대포예요. 이게 그리보발포입니다. 나폴레옹의 전술이 왜 뛰어났냐면요. 대포를 갖다 상대방이 쫙 줄을 쓰고 있죠. 그죠? 진영을 짜고 있는데 중앙이 가장 필요한데 내가 돌격하겠다 싶은 데를
대포를 쫙 모아서 거기다가 일제 사격을 해버려요. 그럼 그죠? 줄 서서 있다가 거기다 포탄 그죠? 한 100발 떨어지면은 그 라인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거기를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 돌격하는 거예요. 그럼 구멍이 나요, 전선이. 그게 나폴레옹이 늘 써먹은 전술이에요. 사실 나폴레옹이 별 천재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술을 쓴 사람한테 쉽게 말해서 이동식 모바일 이걸 배터리라 그래. 포대를 모바일 배터리를 갖다가 그 당시에 극단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그죠? 대포를 이동해서 원하는 데 때리고 우리가 1km 좀 날아가요. 그럼 상대방은 뭐 줄 서서 그죠? 이제 다 이제 옛날 영화 보면 나오죠. 3열로 줄 서갖고 총 들고 있는데 그죠? 갑자기 1km면 이 총은 100m밖에 안 나가요. 휙 와서 그죠? 빵 터지면 전당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좋은 전술을 왜 안 쓰느냐? 세상은 참 이런 게 재미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럼 이런 대포를 안 만들었느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세상이 재미난 거예요. 뭐냐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군인들이라는 게 이제 군인이 그죠? 일종의 무사계급이잖아요. 무사계급한테 강조되는 건 뭐냐면 용맹성, 예? 그 다음에 막 화살이 빗발처럼 날아와도 막 돌격 앞으로, 그리고 막 팔 하나 날아가도 그죠? 막 피 흘리면서 막 깃발 들고 나가는, 그러니까 중세 기사의 전통.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죠? 이제 군대를 가면 이제 가장 가오 있는 군대가 뭐냐면 기병이에요. 역시 기병이죠, 그죠? 말 딱 타고 이렇게 딱 칼 세우고, 그죠? 딱 서서 돌격 앞으로, 그죠? 얼마나 멋져요, 그죠? 기병은 주로 이제 귀족 출신들이 돼요. 귀족들이.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 뭐, 아깝지 않은 애들 보병. 흔히 이제 얘들 총알바지라고 해요. 총알바지. 보병. 그런데 그죠? 1700년대 후반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포병이에요. 포병. 포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쓰기도 어렵고 기동성도 별로 좋지도 않고, 또 포병은 뭐 하냐면요. 이것들은 나쁜 놈들인 게 돌격 정신도 없고 뭐 하냐면 쏠 때 각도 맞춰서 로그로 계산하고 있어. 그래서 나온 수학이 로그예요. 로그 아시죠? 로그. 벌써 로그 다 잊어먹었죠, 그죠? 이거 기억 안 나지? 이거 막 로가리즘이라고. 저는 이걸 노가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노가리 먹으면 잘 생각나요. 그래갖고서 무슨 딱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계산을 하고 자빠진 거예요. 거기다가 상대방이 포가 없으면 얘네들은 죽을 까닭이 없어. 이것들은 하는 짓이 쉽게 말하면 깨작깨작 계산이나 하고, 깨작깨작. 얘네들은 막 돌격 앞으로 하고 막 쳐들어가고, 그죠? 보병은 총알 바지 나가고, 죽여라 이러면서, 그죠? 이게 사나이가 할 짓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에 포병은요, 군인도 아니고요, 주로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아주 이건 하찮은 박명수 같은 거요. 하찮은 병과인 거예요. 그리보발이 대포를 개량했어요. 그런 포를 만들었어요. 포를 만들 때도 당연히 예산 지원받아야겠죠, 그죠? 이제 장군들한테 저 장군이 이상하게도 포를 개량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그죠? 이 장군들은 주로 기병 출신이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게 사나이 군인의 명예에 맞지도 않고 간신히 그리보발이 대포를 만들었어요. 이건 아주 천시되는 천시되는 직업이에요. 간신히 저 사람이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이제 대포를 만들었어요.
대포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대포를 쓰는 법을 알려야겠죠. 그래서, 그죠? 사관학교에 포병과가 생긴 거예요. 포병과. 기병과, 보병과도 물론 장교죠. 보병들을 지휘하는 장교죠. 그죠? 육군사관학교에. 집안 좋은 애들은 당연히 기병과예요. 그래서, 그죠? 아우, 자네 집안이, 그럼 유서 깊지. 고결한 선비 집안이지. 우리나라가 웃기는 게요. 여러분 길에 가면 해안나무 요즘 서울 시내에 많이 심어놨죠. 해안나무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거. 오세훈이가 많이 심었어. 아카시아라 보시면 돼. 그 해안나무가 옛날에는 아무나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 이름 별명이 공자나무입니다. 그래서 해안나무를 집에 심으려면요. 적어도 집안에서, 그죠? 과거를 몇 번 이상 뽑힌 집안에서 해안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원. 그 다음에, 그죠? 임금이 나중에 이렇게 좀 정승이나 이렇게 대제학 이런 사람들 할 때, 은퇴할 때, 수고했어. 시골에 가시면은 해안나무 이렇게 종잘, 어린 나무를 주면서 가서 이렇게 앞마당에 심으시오. 해안나무는 정말 명예의 나무예요. 아무나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지금요, 정동길에 가면요, 이하여고 앞에, 캐나 대사관 앞에 몇백 년 된 해안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그 동네가 한마디로 조선시대 때 목에 힘주던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해안나무가 아무나 오세훈이가 막 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역시 민주화가 좋구나. 해안나무를 개나 소나 심을 수 있구나. 그죠? 똑같은 거야, 기병. 포병과는 귀족이나 이런 애들은 이거 지망을 안 해서 이제 제비뽑기로 이 포병에 그래서 공부 되게 못하고 이렇게 성적이 100등에서 그죠? 100등 안에서도 한 90등 정도 되면 이제 너는 포병과 해. 나폴레옹이 그 조선진 출신인 거 아시죠? 그 당시에 프랑스 제국에서 식민지잖아요. 걔가 선인이거든요. 코르시카. 근데 얘가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나름 친일파를 해갖고, 그죠? 이제 브리엔누 유년학교라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굉장히 차별을 받던 애죠, 그죠? 제가 반도인이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육군사관학교 갔어요. 어느 과에 배치되겠어요? 당연히 포병과죠. 끝발이 없는 관계로 나폴레옹은 포병에 들어간 거예요. 지가 지망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출세도 못하고 장군 별 달 수도 없어. 이거 들어가서는. 근데 나폴레옹이, 그죠? 해보니까 이게 계산을 하고 수학. 예? 해보니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얘한테 미래는 없는 거지. 요번에 비육사 출신이 참모총장 됐다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나폴레옹이 사실은요, 포병과의 사실은 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죠? 이 이동용 대포가 가지는 위력이나 효용이 어떻다는 것을 갖다가 얘는 감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가 이런 거죠. 학생 몇 명 없어. 얘네들 미래도 없겠지만, 사실 이 대포가 말이야. 자, 줄 쫙 선데 네가 때린다? 끌고 와 쏘고, 그 다음 또 이동시켜 또 쏜다? 그럼 저게 어떻게 되겠어? 박살 낼 수 있지. 근데 나폴레옹이 딱 강의를 들으니까, 그죠? 그럼 왜 안 하죠? 포병은 천직이거든, 이게. 천출이거든. 그래서 나폴레옹이 거기서 교수들한테 이 대포의 가능성을 지가 배운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요, 세상을 바꾸는 건 천출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은 바닷가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김영삼 거젠지 뭔지 예? DJ도 솔직히 전라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죠? 저기 성씨도 잘 모르겠고 이명박이도 일본 출신으로서 포항에 그래서 오죽하면 과메기 먹고 살았겠지. 과메기가 비린내난 그걸 맛있다고요? 세상은 언제나, 그죠? 이 천출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출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상이 발전하는 세상이에요. 유럽의 모든 군대는, 그죠? 병해로운 사람들이 장군하잖아요.
나폴레옹이 그죠? 왜 가능했냐?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에요. 혁명이 되니까, 그죠? 이게 아주 하극상이지, 뭐. 나폴레옹을 시켜서 파리 시내에서, 그죠? 이제 혁명에 또 반대하는 파가 막 데모했어. 나폴레옹이 게 뭔지 아세요? 대포를 세워놓고 그 안에다 가장 악랄한 포도탄이라고 있어요. 이건 쇠구슬과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마치 고리로. 흔들흔들해요. 이걸 대포 안에 쏘면요. 나가면, 그죠? 상대방의 몸을 다 찢어버려요, 이게. 나폴레옹이 대포를 쫙 세워놓고 반도들, 소위 말해서. 졌으니까 반도가 되는 거지. 이겼으면 걔네들이 또, 그죠? 뭐. 반도들 앞에서 한 방에 발사한 거예요. 한 방에 수십 명이 죽었어. 반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도망갔지. 프랑스 시민들도 다 뜨아했어요. 어쩜 저렇게 시민을 상대로. 그죠? 지금 말하면 이제 광주 뭐 학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도 이제 혁명이 지겹고 막 이런 판에, 그죠? 막 이제 막 왔다 갔다 골치 아픈데 나폴레옹이 얘 애새끼 나이가 20대야. 아주 급대가리가 없어. 얘는 어차피 천출에다가 뭐 지금 가진 것도 없어. 에이, 쏴버려. 한 방에 그냥 다 쿠데타가 정리됐어요. 쓸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그죠? 어떻게 했냐면,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에 발령을 낸 거예요. 총알바지를 써보고, 못하면 뭐 자르고, 보냈더만 너무 잘 싸워. 이게 바로 그러니까 혁명이 그 자체가 뭐 옳은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요,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이게. 기득권이 꼭 잘못해서가 아니야. 한 번씩 이렇게, 이유는 뭐, 기득권 언제나 나쁜 놈이니까, 그죠? 뒤집는 입장에서는 한 번쯤 뒤집어줘야지만 세상이 이게 한번 발전을 해요. 프랑스 혁명이 왜 좋았냐? 딴 거 없어요. 이런 전출들이 찬스를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프랑스 장군들이요, 다 귀족 출신인데, 나폴레옹 지가 천출이잖아요. 지휘관들, 20대 애들, 그 당시 장군은 다 50대 뭐 이렇게 해서 뭐 쿠션 딱 이러고, 그죠? 배불뚝이도 나오고 이렇게, 그죠? 딱 해서 이동할 때는 애인들도 막 데리고 다녀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그죠? 밤마다 이제 막 사롱 열고. 이러는 판에 나폴레옹이, 그죠? 나폴레옹의 장군들은 전부 20대. 출신은 무슨 뭐 예전에 뭐 깜빵 갔다 온 놈, 해적하던 놈, 뭐 삐끼 하던 놈, 뭐, 뭐 하여튼 뭐 여자 장사하던 놈, 별의별 놈 다 있어. 나폴레옹은 그냥 전쟁만 잘하면 쓰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군대가 강력해진 이유 중에, 그죠? 큰 원인입니다. 나폴레옹이 대포를 가지고 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결국 뭐냐면, 그죠? 신분 계층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혁명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무기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 들어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뭐, 귀찮게 싫이. 그냥 우리끼리 정정당당 칼 빼라. 비장부, 아장부에서 칼 겨루고 쳐서 지면 지고, 그죠? 나폴레옹은 쌩 까는 거죠, 그냥. 대포로 다 쏴버려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나폴레옹의 천재성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죠? 지금 막 경제 어렵고 하죠, 그죠? 한국도요. 솔직히 대한민국 지금 국군이 제가 늘 뭐 망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죠? 입춘이 가까워지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죠? 경제가 확 뒤집을 수 있는 사람, 권력 주고 무식한 놈 등장시켜서 앉히면요, 한 방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죠? 국군이 맛이 가면 꼭 그런 놈들이 기회를 못 얻어. 세상에 인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틀이 하나에, 그죠? 틀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죠? 이렇게 국민들도 다 망하고 나면 다시 또, 아이씨, 옛날에 박통이 좋았어.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 또 강력한 놈이 나와서 무식하게 확 뒤집어서 이해관계 다 깨버리고. 노사정 요번에 타협했죠, 그죠? 그게 뭐 타협한 건지, 뭐 한 건지, 뭐 만나서 뭐 한 게 없어. 절대 안 돼요. 근데 때가 되면, 그죠? 한 방에 막, 그죠? 뭐 앞으로 뭐 국민연금이 적자가 나고, 한 게 없어요. 뭐 세수가 뭐 어쩌고 앞으로 가면, 그죠?
뭐 세금이 늘어나서 앞으로 뭐 아무 관계 없는 게 때 되면 무식하게 다 없애버리면 돼요. 오늘자로 모든 국가 채무는 없는 걸로 한다. 간단해. 그런 무식함이 결국에는 그죠? 개혁이에요, 개혁. 이게 평화시현 할 짓이 아니야. 그래서 그 난세가 돼야지만 국민들도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비상한 수단을 써야겠다. 그럴 때 인물이 나오고 무식한 놈이 나오고 천재가 나와서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따지면 6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어지간하면 그대로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신가도 안 하고 하던 대로. 나폴레옹의 이 혁명이 뭐냐면 전쟁에 이동 가능한 대포를 마구 이동하는 대포로 만드는 것을 나온 건데 그걸 갖다가 쓰겠다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은 전출이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네. 같이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나의 그죠? 바뀌는 건데 바뀌려면 한 천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런 어떤 틀이 그죠? 이렇게 뭔가 돼야 돼요. 이번에 하는 그죠? 유럽 전쟁사도 무슨 역사를 고리타분하게 알자는 게 아니고 1500년부터 그죠? 1800 말까지는 끊임없는 이런 것의 연속입니다. 이게 이노베이션이에요. 그 이노베이션이 결국 그죠? 이 강력하던 중국이나 인도를 묵살을 내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이유가 그죠? 그런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이 뭐냐는 거예요, 항상. 네, 장아 쳐셨다 합시다.